늦가을 햇살이 거실 창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던 오후, 박서입센 홀로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다. 화면 속 요란한 소음만이 텅 빈 아파트의 정막을 간신히 메우고 있었다. 몇 해 전 사별한 남편의 사진이 놓인 낡은 협탁 위에는 그녀의 외로움처럼 먼지가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출가한 자식들은 저마다의 삶에 치여 안부 전화조차 뜸했고 가끔 걸려오는 전화는 늘 비슷한 걱정과 당부의 반복일 뿐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경로당 친구들과의 수다도 끝없이 이어지는 드라마도 그 깊은 고독을 온전히 달래주지는 못했다. 얼마 전 무심한 듯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주고 간 딸 지연 덕분에 서윤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복잡하고 낯선 기능들 투성이었지만 그 작은 유리 화면 너머로 펼쳐지는 세상은 늙은 그녀에게 마치 신비로운 마법 상자 같았다. 손주 녀석들의 재롱이 담긴 동영상, 젊은 시절 즐겨 듣던 흘러간 유행가, 그리고 가끔씩 올라오는 경로당 친구들의 소소한 안부와 이야기들. 스마트폰은 무료한 시간을 달래주는 장난감이자 잊고 지냈던 세상과의 연결고리, 동시에 위험한 유혹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쌀쌀한 늦가을 오후, 조용하던 스마트폰에서 경쾌한 SNS 알림음이 울려 퍼졌다. 강민주님께서 친구 요청을 보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이름이었다. 호기심 반, 알 수 없는 경계심 반으로 그의 프로필 사진을 눌러보았다. 중후한 멋이 느껴지는 50대 후반쯤의 남성이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신을 해외에서 건설 관련 사업을 하는 58세의 사업가, 몇 해 전 사랑하는 아내와 안타깝게 사별하고 자녀들은 모두 성장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다고 소개하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어딘지 모르게 자신과 비슷한 아픔과 외로움을 간직한 사람인 것 같아 마음이 쓰였다. 짧은 망설임 끝에 서윤의 메마른 손가락이 화면 위의 수락 버튼을 가만히 눌렀다. 어쩌면 이 작은 디지털 신호가 사막처럼 황량한 그녀의 노년에 예기치 않은 오아시스가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지만 간절한 기대감을 품고서였다. 그날 이후 강민준이라는 이름은 박서윤의 단조로운 일상에 잔잔하지만 뚜렷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는 거의 매일 아침 좋은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서윤 여사님? 여사님의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라는 정중하고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서툰 타자 실력으로 더듬더듬 답장을 보내는 서윤의 입가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녀처럼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서윤이 젊은 시절 아이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보람과 자부심, 사별한 남편과의 소소했지만 애틋했던 추억, 때로는 장성한 자식들에게 느끼는 서운함과 깊은 외로움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마치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막역한 친구처럼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고 깊이 공감해 주었다. 그의 메시지들은 마치 마법처럼 서윤의 텅 비어있던 마음의 빈틈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채워나갔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깊은 관심과 진심 어린 이해는 그녀에게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설렘과 함께 삶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작은 희망을 다시금 품게 만들었다. 강민준과의 대화는 어느새 그녀의 삶에서 가장 큰 위안이자 유일한 낙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보내오는 메시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했고 그의 답장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초조해지곤 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안색도 밝아지셨고요. 혹시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오랜만에 친정을 찾은 딸 지현이 한결 생기 있어 보이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반가운 듯 물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딸에게 강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아주 좋은 분을 알게 되었단다. 말도 참 잘 통하고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아. 꼭 내 아버지 살아계실 때처럼 말이다. 지연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새로운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했다.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어머니에게 좋은 말벗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가 그 강민준이라는 가상의 인물에게 과도하게 몰입하고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자 지연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과 함께 미묘한 걱정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그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그의 답장 하나하나에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일희일비했다. 가끔은 그와 통화를 한다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기도 했고 그럴 때면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설렘과 긴장감이 어려 있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민주는 자신이 베트남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에 현지 파트너의 갑작스러운 배신과 자금 횡령으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서윤에게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과 달리 다급하고 절박하게 느껴졌다. 서윤 여사님,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사업상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지 세관 통과를 위해 급히 미화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하필이면 지금이 주말이라 은행 해외 송금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여사님께서 이번 한 번만 저를 믿고 이 자금을 긴급히 지원해 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 은행 업무가 시작되는 대로 이자는 물론이고 제 사업 지분의 일부까지 양도하여 그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부탁을 드릴 사람은 여사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저를 믿고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남에게 돈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그녀였다. 하지만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절박한 목소리와 이 위기만 잘 넘기면 우리는 한국에서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거래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밝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여사님과 함께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달콤하고 간절한 속삭임은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송두리째 마비시켰다. 그래,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 정도 어려움이라면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돈은 나중에 몇 배, 몇십 배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짧지만 격렬한 내적 갈등 끝에 서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유산 중 일부를 그의 지시대로 정체불명의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 그것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수렁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그때의 순진한 서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첫 번째 송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강민준의 금전 요구는 봇물 터지듯 더욱 대담하고 집요하게 이어졌다. 베트남 현지 직원이 갑자기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져 긴급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500만 원만 더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리조트 건설 부지에서 예상치 못했던 고대 유물이 대량으로 발견되어 공사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지 문화재청 고위 관계자에게 급히 뇌물을 전달해야만 공사를 원만하게 재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 여사님과 함께 살 안락한 집을 계약하려는데 계약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1,000만 원만 더 보태주시면 바로 계약하고 여사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는 온갖 그럴듯하고 긴급한 상황들을 교묘하게 연출하며 서윤의 남은 재산을 쉴 새 없이 노렸다. 이미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서윤은 소위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심리적 함정에 깊이 빠져 있었다.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보낸 돈을 모두 날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 그리고 무엇보다 강민준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그녀를 더욱 깊은 궁지로 사정없이 몰아넣었다. 그녀는 그의 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소중한 적금을 깨고 자식들 몰래 비상금으로 들어두었던 보험까지 해약하며 돈을 마련해 보냈다. 심지어는 딸 지연에게 오랜만에 만난 옛 제자가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딱한 마음에 조금 도와주는 것뿐이다. 곧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궁색하고 어설픈 거짓말까지 해야 했다. 그가 요구하는 액수는 점점 더 커져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고 어느새 1억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서윤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다. 밤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죄책감, 그리고 혹시나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뒤늦은 의심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멍하니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들여다보며 강민준의 연락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경로당 친구 김영희는 서윤의 급격한 심경 변화와 눈에 띄게 초췌해진 모습을 가장 먼저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윤아, 너 요즘 통 안색이 말이 아니다. 밤에 잠은 제대로 자는 거니?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거야? 나한테라도 한번 시원하게 털어놓아 보렴. 내가 뾰족한 수는 못 내줘도 속이라도 후련해질 게 아니냐. 영희의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한 위로에도 서윤은 아무 일 없어. 그냥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기력이 좀 달려서 그래라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초점 없는 공허한 눈빛은 깊은 고민과 불안에 빠져 있음을 숨기지 못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깊고 어두운 고립의 성안으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벗어나려 발버둥칠수록 더욱 옴짝달싹 못하게 얼매어 들어가는 형국이었다. 한편 지연은 어머니의 행동이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예전과 달리 돈 이야기가 나오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아예 대화를 회피했고 자신과의 만남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하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어 불시에 친정을 찾았다가 우연히 어머니의 스마트폰에서 강민준이라는 남자와 주고받은 수많은 의심스러운 메시지들과 함께 어머니의 은행 계좌에서 정체불명의 해외 계좌로 거액이 여러 차례 이체된 충격적인 내역을 발견하게 되었다. 심지어 어머니가 최근 시중은행 여러 곳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한 문자 메시지까지 찾아냈다.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는 번개처럼 불길하고 섬뜩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곧바로 인터넷에서 노년층 대상 온라인 금융사기,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 해외 계좌 송금 사기 등의 키워드를 닥치는 대로 검색해본 지연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수많은 유사 피해 사례들을 접하고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사기꾼들의 교묘한 접근 방식과 심리 조종 수법, 그리고 피해자들이 겪는 처참한 심리 변화와 경제적 파탄까지 모든 것이 지금 자신의 어머니가 처한 상황과 너무나도 소름 끼치도록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엄마가 지금 매일같이 연락하고 돈까지 보내주고 있다는 그 강민준이라는 사람, 엄마 돈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제발 당장 그 사람과의 모든 연락을 끊으셔야 해요. 지연은 울먹이며 어머니에게 자신이 밤새도록 찾아낸 방대한 자료들을 보여주며 필사적으로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강민준이라는 존재에게 심리적으로 깊이 종속되어 버린 서윤은 딸의 절규에 가까운 말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듯한 딸의 태도에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네가 뭘 안다고 감히 내 사람을 내 유일한 위안을 사기꾼으로 모는 것이냐. 그는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이다. 우리는 곧 한국에서 만나 행복하게 함께 살기로 굳게 약속한 사이란 말이다. 서윤은 강민준을 맹목적으로 감싸고 돌았고 그토록 애틋했던 모녀 사이의 갈등의 골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만 갔다. 지연은 깊은 절망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였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사랑하는 어머니가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홀로 그리고 처절하게 보이지 않는 악마의 소나기에서 어머니를 구해내기 위한 외롭고도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녀의 두 눈에는 슬픔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강민준은 이제 서윤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려 그녀의 남은 모든 것을 빼앗을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는 평소보다 더욱 다정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마치 오랜 연인에게 사랑을 속삭이듯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사랑하는 나의 서윤 여사님, 드디어 제가 베트남에서의 모든 힘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돌아가
당신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황혼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오직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은 서윤의 마지막 남은 판단력마저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제가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할 작은 사업의 초기 자금으로 딱 2억 원만 더 필요합니다. 여사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번 한 번만 더 저를 믿고 도와주시면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평생토록 여사님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왕처럼 모시고 단 하루도 외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서윤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끈마저 끊어버릴 듯 강렬하고 매혹적이었다. 평생을 살아온 정든 집,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집을 담보로 잡힌다는 것이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걸렸지만 강민준과 함께 만들어갈 꿈결 같은 장밋빛 미래, 그가 끊임없이 속삭이는 영원한 행복과 안락한 노후에 대한 갈망은 모든 불안감과 일말의 의심마저 집어삼켜버렸다. 그래,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이 마지막 고비만 잘 넘기면 나는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동안의 모든 외로움과 슬픔을 보상받을 수 있을 거야. 서윤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은행으로 향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비현실적인 기대감과 위태로운 광채만이 가득했다. 절박해진 지연은 마지막 흡프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IT 보안 회사에 다니는 대학 후배에게 눈물로 도움을 요청했다. 후배는 지연이 간신히 건넨 강민준, 관련 한정된 정보들, 그의 SNS 계정 아이디, 서윤과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 그가 보내왔다는 사업 관련 서류 사진 몇 장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신속하게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며칠 후 밤늦은 시간에 후배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결과는 지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참담했다. 강민준이 서윤에게 보냈던 그럴듯해 보이던 사업 계획서와 각종 증빙 서류들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식을 조악하게 짜깁기하고 위조한 명백한 가짜였으며 그가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인자하고 성공한 사업가 풍모의 인물 역시 해외의 한 무명 모델 에이전시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도용한 사진이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SNS 계정은 불과 몇 달 전에 생성된 유령 계정으로 IP 주소를 여러 차례 복잡하게 우회하여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로 귀결되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극의 일부였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담긴 차가운 보고서를 받아든 지연은 떨리는 손과 분노로 온몸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곧바로 어머니 박서윤을 찾아갔다. 엄마, 제발 이 서류들 좀 보세요. 엄마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그 강민준이라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를 속여온 천하의 사기꾼이었어요. 이 사람이 엄마한테 보냈던 사업 계획서, 전부 다 가짜예요. 그리고 이 사진 속 남자, 엄마가 매일같이 밤낮으로 들여다보면서 설레고 기다렸던 그 사람 아니에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를 철저하게 농락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요. 지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 앞에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였다. 때마침 박사윤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며 찾아왔던 경로당 친구 김영희 역시 그 처참한 진실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잠시 후 김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서윤아, 내 바로 옆집 살던 순자 엄마도 꼭 이와 똑같은 수법으로 평생 모은 쌈푼도 남김없이 홀라당 다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다고 하더라. 제발 정신 똑똑히 차려야 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서윤은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었던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니. 그의 따뜻하고 감미로웠던 말들, 함께 그려나갔던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들, 함께 꿈꾸었던 행복하고 평화로운 노후,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오다매기 위한 교활하고 잔인한 거미줄이었다는 말인가. 하지만 서윤은 차마 그 잔인하고 냉혹한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부서진 꿈의 조각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든 서윤은 강민준에게 마지막으로 영상통화를 시도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불안하게 뛰었다. 제발,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제발 이 모든 것이 악몽 같은 오해였다고, 내가 당신을 잠시나마 의심했던 것이 천추의 한이 될 큰 잘못이었다고 제발 말해줘. 길고 긴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화면이 연결되는가 싶더니 이내 어둡고 불분명한 형체와 함께 아씨! 뭐야 또! 귀찮게 진짜 하는 전혀 다른 젊은 남성의 짜증과 경멸이 가득 섞인 거친 목소리가 짧고 날카롭게 들려왔다. 그리고 통화는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매정하고 황급하게 끊어졌다. 그 순간 서윤의 세상은 산산조각나며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다.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처절하고 비통한 절규가 텅 빈 거실을 가득 메우며 울려 퍼졌다. 내 인생, 내 마지막 꿈, 내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앗아갔어. 이 악마 같은 놈. 이 천하에 용서 못할, 천벌을 받아도 시원찮을 놈. 그녀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한 인간의 순수하고 여린 믿음이 인간의 탈을 쓴 악마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한 것에 대한 처절한 절규이자 깊고 깊은 외로움이 무자비하게 핥히고 간 상처 위로로 쏟아지는 피눈물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서윤은 식음을 전폐하고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은 채 자신의 방 안에 틀어박혀 그림자처럼 지냈다. 사기를 당했다는 엄청난 충격과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소중한 재산을 한순간에 몽땅 날렸다는 처절한 절망감, 그리고 무엇보다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너무나도 처참하게 배신당했다는 깊은 상실감과 인간에 대한 환멸은 그녀를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생기 없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의 무심한 풍경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의 영혼은 깊고 어두운 절망의 동굴 속에 갇힌 듯 한 줄기 희미한 빛조차 허락하지 않는 듯했다. 딸 지연은 다니던 회사에 긴급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을 밤낮으로 그림자처럼 지켰다. 행여 어머니가 절망감과 자책감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할까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엄마, 제발 기운 내세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놈이 천하에 죽일 놈이지.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엄마는 그냥 너무 순수하고 착해서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그런 거예요. 지연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서윤에게 딸의 애끓는 위로는 차가운 벽에 부딪히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이었다. 지연은 곧바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했던 대로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웠다. 범인이 해외에 서버를 둔 고도로 조직화된 전문 사기 조직으로 추정되며 대포 통장과 가짜 신분을 수십 개씩 사용하기 때문에 신원 특정이 극히 어렵고 설령 기적적으로 검거한다 하더라도 피해 금액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었다. 법이라는 최후의 보루마저 그녀에겐 너무나 멀고 냉혹하게만 느껴졌다. 암담하고 참혹한 현실은 서윤과 지연을 더욱 깊고 어두운 절망의 나락으로 사정없이 밀어넣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 계절이 소리 없이 바뀌고 창밖으로 싸늘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기 시작할 때쯤이었다. 지연의 헌신적이고 극진한 간호와 경로당 친구 김영희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 덕분이었을까? 박서윤은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곰처럼 힘겹게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시커멓게 타버린 잿더미 같은 깊은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있었지만 언제까지고 절망의 그림자 속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딸의 손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심리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깊은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힘들지만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어느 날 경로당 게시판 한쪽에 붙어있던 노년층 대상 스마트폰 금융범죄 예방교육 안내문이 서윤의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외면하려 했지만 자신과 같은 뼈아픈 아픔을
다른 누군가는 절대로 겪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녀를 교육장으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할 뻔했던 다른 노인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동질감과 함께 작은 용기를 얻었다. 교육이 끝난 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어렵게 털어놓았다. 저 같은 사람이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다른 이를 돕고 싶다는 진솔하고 간절한 바람이 애틋하게 묻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끝모를 절망의 늪에서 힘겹게 건져 올린 작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었다. 다시 몇 번의 계절이 소리 없이 바뀌고 따스한 봄 햇살이 온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던 어느 아름다운 날이었다. 박서윤은 딸 지연, 그리고 오랜만에 할머니를 찾아온 해맑은 얼굴의 어린 손주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한가롭게 산책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낯선 이의 메시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스마트폰 대신 손주의 작고 보드랍고 따뜻한 손이 정겹게 잡혀 있었다. 스마트폰으로는 이제 손주의 귀여운 재롱이 담긴 동영상을 보거나 경로당 친구들과 소소한 안부를 주고받는 용도로만 사용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으신 거죠?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안색을 살피며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윤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티 없이 맑고 푸른 하늘 위로 하얀 뭉게구름이 봄바람을 타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의 그늘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늘졌던 눈빛에는 작은 온기와 함께 삶에 대한 조용하지만 단단한 의지가 다시금 샘솟듯 피어나고 있었다. 괜찮고 말고 할 게 뭐 있겠니? 다 내 어리석음과 헛된 욕심이 부른 화지. 그래도 말이다. 사람은 또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니? 다만 이제는 내 마음 하나만큼은 내가 더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야겠지. 내 마음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니까. 박서윤은 나지막이 읊조리며 씁쓸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한결 편안하고 담담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 위로 따스하고 눈부신 봄 햇살이 축복처럼 부서져 내렸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그녀의 삶에서 마법처럼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이제 그 외로움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그리고 깊은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를 스스로 찾아내어 다시 꿋꿋하게 일어서는 법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배워가고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 속 가짜 사랑에 속절없이 무너졌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현실 속에서 딸의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 손주의 해맑고 순수한 웃음, 친구의 변함없는 따뜻한 온기라는 진짜 행복을 발견하며 천천히, 그러나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봄 햇살처럼 가볍고 또 따뜻했다.